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기의 이야기 니링 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뜨개몽 32번째 시간이죠. 6월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며칠만 있으면 7월입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이 잔에다가 블랙티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춥다는 얘기도 이제 좀 지겹게 들으신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장마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계속 추워요. 추워가지고 막 아침에 산책 나갈 때도 옷을 여러 겹 입고 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캐스트 어웨이라는 여름 탑이고요. 이상하게 게이지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만큼 지금 뜨고 있는 중이고요. 이상하게 게이지가 커진 느낌은 이건 그냥 저의 느낌일까요? 아무튼 캐스터웨이라는 여름 탑을 지금 뜨고 있고요. 저희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KS Summer Top 23 해시태그 달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또 제가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또 저희 레벌리 그룹에서 레벌리 그룹은 니링 스토리 레벌리에 가셔서 그룹으로 가신 다음에 니링 스토리를 타입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한 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그렇게 패턴을 하나, 레벌리 패턴을 하나 드리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한 분이 한 10번 정도 태그 하셨다 그러면은 그 10번이 다 드로잉에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뭐 피니시드 오브젝트를 올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뜨고 있는 모습, 진행 상황, 뭐 실, 뭐 그런 것들 모두 상관없습니다. 모두 어떤 것들 상관없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옷뜨개 함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뜨개질을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근래에 그 코바늘에 제가 여름만 되면 약간 코바늘에 빠지긴 합니다만 코바늘에 조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지금은 코바늘 뭘 떴지? 코바늘로 그 버킷백을 하나를 떴고요. 그동안 또 뭐 떴지? 코바늘로 예전에 저한테 마크라메 실 한 볼이 그게 필 트위스트라는 한국 실이었거든요. 제가 한국 사이트에서 산 실인데 그 실로 뭔가를 떴었어요. 가방 같은 거를 떴었는데 너무 늘어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뜨기는 프라우드 하도록 실수 없이 예쁘게 잘 떴었는데 결국은 뭐 가방 끈도 안 달고 그냥 그런 채로 좀 한참 있었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 실을 딱 한 볼 가지고 뜬 가방 패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딱 한 볼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고 새로 가방을 떴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에피소드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게 좀 텐션 문제가 있는지 조금 주름이 져서 지금 물에다가 담가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걸 뜨고 있고요. 여름 서머.
그쵸. 밑에보다 위가 조금 더 이상하네. 조금 더. 이 실은 워낙에 이렇게 이런 실이라서 띠끈뗀 테이프 비슷한 느낌의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이렇게 아주 자주 있는 이런 실이라서 텍스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영상에서 제가 이 스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붙여드리긴 했었습니다. 정말 무슨 리빙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그냥 헐렁하게 여름에 위에 하나 걸칠 수 있는 나시나 이런 거 입고 그냥 위에 드레스 같은 거 입어도 되고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워낙이 실이 특이한 실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써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 7번 바늘로 뜨고 있기 때문에 무척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여름 탑이라서 이거를 제가 크로셰에 잠시 정신이 지금 그쪽에 팔려 있어가지고 완전히 뜨개 탑에 포커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먼저 시작했고 사실 그 큐뮬러시티는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진짜 아주 애기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작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한데 물론 프로젝트가 지금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제 코바늘 때문에 이런저런 걸 생각하다가 보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메모를 좀 해놓긴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고 여름에 하고 싶어 하는 프로젝트는 뭐고 이런 것들을 진짜 조그만 노트북 같은 데다가 쭉 써놨는데 한 면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생긴 볼인데 이게 제가 5개, 6개 정도 있었나봐요. 근데 하나는 다 쓰고 두 번째 볼이라서 아직 초창기고요. 지금 이건 바람 업세터라서 밑에서부터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고 보면 이 뜨개질만 윗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것에 속하고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게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게 있고 약간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바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뜨개질과는 좀 다른 어떤 머릿속에 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뜨개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말도 양말 뜬 거를 여기 있나 어디요? 여기 있네요. 양말도 요거를 하나를 다 떴어요. 뜨개질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양말을 하나를 완성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양말을 캐스트온해서 이제 여기 힐 플랩하고 거셋 그거를 할 차례라서 지금 이제 그거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한두 시간 정도씩 이걸 지금 뜨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큐뮬러스도 시작을 해서 그거는 달랑 하루를 떴지만 아주 애기 스테이지죠. 그거는 바늘이 2.5번 US 3mm 바늘로 뜨고 있기 때문에 더딜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날씨가 추워서 춥다기보다는 춥다고 하는 건 약간 모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에는 한 자릿수예요. 그 화씨로 한 자릿수기 때문에 여러분 막 9도 이렇게 해도 춥습니다. 쌀쌀한 느낌이 들어요. 낮에도 뭐 한 20도 좀 넘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막 덥다 그런 날씨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에 가끔
뭘 갑자기 하면은 이렇게 열이 팍 올라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냉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날씨는 좀 서늘한 편이어서 그렇게 막 여름뜨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드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막 더우면 막 여름뜨기에 매진을 할 텐데 지금 약간 겨울뜨기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날씨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기는 일찍 제일 첫 번째 스웨터는 아마 여름 스웨터는 이게 되지 않을까. 이건 7번 바늘로 4.5mm로 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실은 제가 작년에 얀합이라는 여름에 저희 동네에서 하고 있는 얀크롤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 뭐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거를 참여를 하고 그때 샀던 면실인데 클리어런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이거를 샀었고요. 작년에 제가 얀합에서 여름실을 꽤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날씨로는 지금 저 아직 코 목은 소리 합니다. 추워가지고 약간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 개의 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뜨개방, 그 다음에 코바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한 1년여 동안 계속 들으실 얘기지만 내가 뭘 할까 이런 그런 방이 하나가 또 새로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관련된 것도 조금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뜨개나 코바늘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조금 뒤숭숭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그냥 매일 몇 시에서 몇 시 이렇게 일하고 오는 것이 가장 좀 덜 번거롭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레주메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느 회사나 어느 가게나 어디에서 하이어를 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그런 숙제가 필요하긴 하죠. 그냥 거저내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너 여기 와서 일해라. 그래서 예 그러고 가서 일하고 그게 완전히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일은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그게 가장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제일 속이 편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지금 가게에서 일을 하는 제가 파티타임으로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오늘 일하러 가는 날이구나 가서 일하고 끝나고 뭐 그러고 오면은 이제 그게 다였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죠. 그것도 사실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래 나 이거 수업을 할까봐 하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포맷을 짜놓습니다. 이게 적절한 수업이 될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냥 그래야 뭐 시간은 어느 정도를 할지 뭐 대상이 어떤 사람일지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예전에 제가 비기너 니링 클래스 할 때도 비기너 니링 클래스니까 이런 바늘에 이런 굵기의 실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어떤 걸 캐스트온 하는 거랑 뭐 겉뜨기 하는 거랑 뭐 안뜨기 하는 거랑 뭐 가로뜨기 뭐 스타키넷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걸 이제 대강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시간 정도 한 몇 명 이렇게 딱 그 포맷을 어떻게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그걸 이제 플랜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다 하고는 이제 리스팅을 해놓습니다. 리스팅은 뭐 갑자기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리스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3주에서 좀 길면은 좋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이런 클래스 있어 하고 얘기하고 그걸 광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막 그 플랜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쓸 패턴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일을 정리를 해두고 이제 프린트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둡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사인업을 한 명 했던가 뭐 아무도 안 해.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뭘 가르치고 뭘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패턴이나 이런 건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인업이 있다. 누가 사인업을 했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왜냐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하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인업도 있고 막 그 열정과 그 하고 싶다는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귀찮아요. 내가 괜히 그걸 가르친다고 했나? 하기 싫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클래스가 뭐 며칠 안 남았다. 그럼 그때 가서 그거를 패턴도 짜고 내가 또 떠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풀 프루프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되게 귀찮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뭐 할만한 거고 제가 막 복잡한 클래스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클래스의 경우에 지금 대체로 이제 뭐 기본 코반을 배우는 거 아니면은 뭐 기본 브리오시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이제 요령도 생기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파악이 되다 보면 가르치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거를 만든다. 완전 비기너 스티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만든다. 그러면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샘플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는데 배워볼래 보다 일단 온라인에 사진을 떡하니 올린다던가 아니면 가게에 그 아름다운 샘플이 딱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뜨는 거야? 우리 클래스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사인업을 해요. 그래서 액추얼 물건이 없으면 클래스를 그냥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샘플은 누가 떠요? 제가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재밌고 막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어드밴스이신 분들은 클래스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턴만 있으면 보고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보통 그런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클래스를 들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어떤 시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샘플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샘플들은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브리오시 클래스를 제가 지금 시리즈로 비기너 브리오시, 런 투 브리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 컬러 플래시 있고요. 그 다음에 투 컬러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마스터를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애드할 것이 브리오시로 이제 모자를 뜬다거나 아니면 카울이지만 색깔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인크리스 디크리스를 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레벨 3 정도로 하나를 넣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기닝 브리오시, 런 투 브리오시 클래스는 레벨 1이라고 해서 제가 완전히 그냥 브리오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어프로치 하는 방법으로 2시간을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헤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스터를 할 때까지 계속 떠보고 시도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런 얀샵의 세팅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은 이 가면 사실 얀샵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니터만 있다면. 근데 많은 니터들이 이 로컬 얀샵을 찾는 이유는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떠보는 거지. 어떤 그런 인스퍼레이션도 없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레벌리의 죽돌이처럼 앉아있는, 죽순이처럼 앉아있는 저희랑은 정말 다른 세계에, 레벌리를 또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해도 건지는 건 없고, 뭐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뜨는 샘플이 있어서 나 이거랑 똑같은 거 뜰래.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은 실, 똑같은 색깔. 그게 참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니까 뜨고 싶어 할 거고, 정말 그 색깔이 마음에 드니까 뜨고 싶은 거고, 그거에서 색깔만 바뀌어도 망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샘플 떠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사실. 그리고 샘플을 떠나도 그 사인업이 있어야 누가 클래스를 들어야.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거는 글쎄요, 지금 여러 각도로 이제 새로운 방, 뭘 할까? 그 뭘 할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 제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재미가 없으면,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가장 1번이 뭐냐면, 제가 평생,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1번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저희 남편이 일을 하고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그냥 전업주부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권자이긴 한데 시민권을 받은 지가 딱 10년 됐어요, 지금. 제가 올해로 미국에 산 지가 30년째거든요. 그래서 그 20년은 정말 뭐랄까요?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도대체 나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받아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 그게 뭐 한국이어도 상관이 없고 미국이어도 상관이 없고 캐나다여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게 약간 플로어링 스테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살면서 한국에 그렇게 잘 나주 나가는 편은 아니고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12년 만에 처음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나가지 않았던 갭이 너무 커서 지금은 한국이 낯설어요. 낯설고 잘 모르겠어요. 가면은 물론 말만 통할 뿐이지 뭐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도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온 곳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되게 낯설고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갭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연락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12년 만에 갔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갔을 때여서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어떤 초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항상 즐겁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있고
또 아이가 생겨서 아이랑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이란 것이 사실은 없었다 보니까 정말 갭이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좋다. 왜 한국에 그렇게 짧게 갔다 오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오히려 제약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여기서 어딜 놀러 갔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던 2주던 놀러 갔다 그러면 그냥 완전 자유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는 뭐 2주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도 가서 챙겨서 봐야 되지, 저기도 가서 챙겨 봐야 되지, 인사도 해야 되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베케이션이라고 보기엔 사실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고 어른들 집에 있잖아요. 숙소비는 안 들죠.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 건 들지 않지만 그분들의 생활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갑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차피 제가 한 달이든 2달이든 한국에 있다가 온다 한들 그때뿐이지요. 오고 나면은 뭐 또 거리상의 문제 그런 걸로 또 보고 싶어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달일든 2달일든 2주일든 늘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주권을 따고 나서 영주권을 언제 땄지? 꽤 오래 있다가 시민권을 땄단 말이에요. 한 7년 정도? 얘는 왜 이럴까요? 이따가 제가 시민권을 땄을 때, 이제는 나도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신분이 되었다? 뭐 그런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게 너무 제 인생에 제가 48인데, 미국 나이로, 지금 한국도 오늘부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48의 나이에 30년 정도를 미국에서 살았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좀 약간 외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 정도가 저한테는 사실은 황금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이라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뜨개 수업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가끔 이렇게 치챗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얼마나 뜨개를 했어?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풀타임으로 뭐 뜨개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 나름대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잡들이 있어요. 허료가 있죠. 허료가 있고 진짜 뜨개질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리타이어를 하셨다던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커리어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변명이라면 변명이고요. 사실은 치열하게 싸웠다면 뭔가 저도 커리어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대학을 여기서 나왔는데 뭐가 걱정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어떤 이유로 나왔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크게 글쎄요 다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시도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졸업을 하고 일을 안 했고 제가 졸업을 했을 때는 유학생이었고요. 일단은 유학생이었고 이제 유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학부 과정을 졸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회사에서 글쎄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 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무슨 면접 시험, 그래서 면접 무슨 시험 같은 거를 뭐 대학 입학하듯이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시험 같은 건 없겠지만 이제 레주메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말단으로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근데 미국 사람도 세고 많아요. 근데 굳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쓰려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외국인을 쓰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서 큰 회사가 아니면 그런 서포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프랙티컬 트레이닝 뭐 해서 1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회사에서 그 뭐지 스판서링을 해줘야 이제 영주권 퍼머넌 레지던트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 대학 졸업하시고 여기서 잡을 잡으시는 거는 굉장한 많은 챌린지가 필요하다. 그렇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이 조금 더 왜냐면 글쎄요 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위를 받는 동안에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그 어떤 회사나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일을 하던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제 대학만 졸업했고 사실 저는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약간 공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번아웃 같은 게 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저는 이제 고3 때 왔단 말이에요. 고3 여름에 그 정말 졸업이 반년도 안 남았는데 왔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게 된 거고 무슨 뭐 그 뭐지 초청 이민 뭐 이런 거면 초청 이민 오신 분들도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온 건 아니라 유학생 비자였고 그러다 보니 막상 와보니 저는 이제 준비를 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미국 오는 거에 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 막상 와서 고등학교를 가서 물어보니 제가 6개월 남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히스토리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꼭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2년을 고등학교를 더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남들보다 1년 반을 그 기본 에듀케이션 12학년까지 배우는 고3까지 배우는 에듀케이션을 남들은 다 12년에 끝나는 걸 저는 13년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반을 정말 억지로 끌고 저를 끌다시피 해서 다녔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대학도 더 늦게 갔어야 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학 졸업해도 유학생이고 저는 원래는 이제 다른 걸 전공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약간 공부에 치인다? 그래서 또 다행히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 저는 이제 유학생 부인이 됐잖아요. 유학생 부인이 되니까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뭔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는 좀 질려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은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진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저희 남편은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돈으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냥 살 수 있는 정도? 저는 그냥 그 파트타임으로 하는 정도로 그냥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별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잡을 잡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죠. 근데 영주권을 받으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H비자라는 게 있죠 또. 그게 취업비자예요. 일단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그래서 H비자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취업비자로 있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스파우스니까 부인이니까 저도 H비자로 바뀌었는데 H비자로 바뀌면 일은 할 수 있는데 공부는 못 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때가 되니까 뭔가 새로 시작을 할까 해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참. 이제 그런 생활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가 그냥 오피셜리 전업주부가 됐지만, 저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데는 그닥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일이긴 하지만 아니면 저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면 또 하기 싫을지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이제 아이가 6학년 정도 됐을 때 얘는 이제 나의 손길이 별로 그닥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때 또 마침 제가 이제 샘플 리딩을 자주 해주던 얀샵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 구인 광고를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고 특별히 까다로운 거 없이 제가 샘플 리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리더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하루 정도 일주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진짜 일주일에 하루 가서 일하면 배운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진짜 팬데믹 때부터는 이틀 정도 일을 하면서 그때 많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목적 자체가 저는 집에서 나가고 싶었던 게 1번이었고요. 이제 아이가 크니까 아이랑 할 수 있는 것도 줄고 그닥 원하지를 않아서 뭐 주말에 결국 집에 이렇게 셋이 다 있는 걸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주말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평일에는 학교 라이드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뭐 다른 데서는 뭐 2시간 3시간 일을 하면 괜찮은지 모양인데 저희 가게는 일단 일을 하는 날은 풀로 다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뭐 오늘 2시간 3시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일날은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고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선생님도 필요하고 해서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제에 오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고 정말 저한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약간 심드렁해지는 것도 있고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도 무브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싹둑 잘라내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를 1년 처음엔 6개월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은 너무 짧아요. 6개월은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은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1년을 주고 1년 동안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거를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방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뜨개질을 오래 해보니까 뭔가를 만들어 판다는 거는 정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뜨개는 그런데 크로셰는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요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디지털 파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패턴 만드는 거에 좀 몰두할까도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지금이 제일 제가 티칭을 많이 할 수 있는 앞으로 1년이 그럴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그것도 지금 디벨롭을 하면서 뭐가 비기너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니까 뭐가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요즘엔 책도 지금 나 책 너무 오랫동안 안 읽었는데 하면서 어제 오디오북 하나를 라이브러리에서 디지털 렌팅을 했고요. 리스트를 쭉 적어봤는데 와 너무 많고 막 하나에 이렇게 몰두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신이 되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딜레마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요번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 날부터 일을 하는 날부터는 조금 균형 잡히게 살아보자. 밸런스를 좀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던 요가도 다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도 주기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신을 좀 테이크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영상을 찍는 도중에 제가 잠깐 끊었는데 오늘 소포가 2개가 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온 브랜드라는 데서 지난번에 세일을 할 때 세일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30% 세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을 좀 사고 그 다음에 호비라는 데 지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기서 실을 산 게 오늘 다 도착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이게 뜨개질 실과 약간 코바늘 실은 조금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무래도 뜨개질은 옷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저는 소비를 하는 편이고 양말을 뜬다거나 숄이나 스카프를 뜬다거나 그런 거에 뜨는 실과 코바늘로 만드는 제가 코바늘을 사용하는 거는 보통 블랭킷 아니면 가방 모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면실을 좀 많이 산다고 리뷰가 좋은 것들도 좀 사고 면실이 퀄리티가 어떤지도 좀 보고 이제 제 3번째 방에 좀 부합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호비에서 온 이게 코펜하겐이라는 곳에서 오는 인터내셔널이 오는 실인데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싸고요. 색깔도 많고 요즘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마이클스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약간 코바늘 때문에 제가 약간 그 디렉션이 요즘에 그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있는 데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티를 다 마셔야겠네요.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온 게 이거는 아마존 이거는 저희 남편한테 온 거구나. 제 거가 아니네요. 호비에서 온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언박싱 하시는 분들 거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게 한 1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부. 뭐 바스락거리니까 또 멍멍이가 막 뛰어오네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실입니다. 이게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호비의 리본 실인데 보시다시피 리본이죠. 이건 궁금해서 그냥 두 볼만 한번 사봤습니다. 같은 색깔로.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레이를 샀고요. 되게 좋은 거 없을까? 그 다음에 이 실은 이건 제가 그냥 옷을 하나 뜨려고 크로시에 옷을 뜨려고 이게 글리터 딜라이트라는 50% 아크릴릭에 49% 커튼, 그 다음에 1% 폴리에스터 해가지고 100g에 114야드, 105m짜리 약간 벌키 웨이트에 속하는 건데 자꾸 숙이니까 각도가 좀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크로시에 카디건을 벌키한 거를 떠보려고 어떤 분이 그 동영상으로 만드는 법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그냥 예뻐서 저는 코바늘로 옷을 떠본 적이 그때 그 그래니 베스트를 하나 뜨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떠보려고 이걸 9개인가 8개인가 9개인가를 주문한 것 같아요. 3, 4, 5, 6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제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7, 8 색깔이 되게 안에 다 감춰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죠? 같은 색깔을 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서 면실을 몇 개를 산 게 하나가 이거고요. 이거는 세트로 팔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8-4니까 핑거링인 것 같고 한번 써볼까 싶어서 지금 오픈을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다른 굵기의 실과 약간 그게 면인데도 같은 굵기인데 이게 브랜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꺼내볼게요. 몇 개 없습니다. 5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커튼인데 멀서라이즈드 이것도 핑거링 스포츠 핑거링인 것 같아요. 핑거링 이건 멀서라이즈드 코턴이라서 얼마나 샤이니 있고 느낌은 어떤가 궁금해서 산 거고요. 이것도 다 뮤트한 색깔로 샀습니다. 이거는 무슨 코튼? 베이비 코튼이라고 해서 100% 올게닉 이집션 커튼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굵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50g에 174야드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네. 160m인데 어떻게 74야드야 174야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50g에 186야드 이게 조금 더 얇은 것 같은데 다 1번이라고 써있고 이건 핑거링 웨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헤비 핑거링 쪽에 그래서 이건 올게닉이라서 어떤지 한번 느낌을 볼까. 이거는
머서라이즈드 코튼, 머서다이즈가 아니라 머서라이즈드 코튼. 그 다음에 베이비 코튼을 2개를 샀네요. 이렇게 2개 샀네요. 색깔이 다른 거고요. 하나는 이름은 없고 이건 2번이고 이건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산 게 제가 굵은 코트는 안 쓰려고 굵은 건 안 샀고 이것도 다 사이즈가 8-4 이거 산 거. 이거는 프렌즈라는 곳에 프렌즈 커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인보우 커튼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2개는 굵기는 똑같죠. 이거의 경우는 레인보우 84 퀄리티 100% 커튼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186야드 50g 짜리 고요.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반짝한 걸 하나 사긴 했는데 이거는 터키시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디럭스라고 되어 있죠. 터키시 커튼이라서 터키시 커튼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굵기는 똑같습니다. 849 50g에 186야드. 그래서 이거는 체험을 해보려고 면을 종류별로 이렇게 샀고요. 이거랑 해서 이거는 그냥 팩으로 파는 거였는데 같은 굵기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별로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봤을 때는 굵기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얘가 얼마나 샤인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꽤 샤인이 있어요. 이 에집션 커튼이란 것도 그냥 커튼에 비해서는 그래 보이는데 머서라이즈 커튼이 아무래도 좀 더 샤이니 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거랑 이거를 사봤고요.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걸로 옷을 하나를 뜰까. 크로시에 옷을 스웨터 같은 거를 아무튼 그리고 이거 리뷰가 되게 좋아가지고 리본 가방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바늘로 뭔가를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디벨롭을 시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멀티를 제가 다 해야 되는 건데 프로덕트도 디벨롭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근데 그런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움을 좀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조금씩 가닥이 잡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막 이런 것들 를 만들어서 판다기보다는 조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니쉬라는 거 NICHE 니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파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로우 다운해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크게 잘 되는 건 없잖아요. 저희 유튜브도 지금 1년 좀 넘었지만 아주 소소하게 가고 있죠. 그래도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제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재미없으면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려고 만약에 막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걷어낼 수 있는 거니까 시도해보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서칭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이 크로셰 월드의 사람들의 얀 초이스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파인한 얀을 잘 안 쓰시고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또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클루시브하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니러 크로셰어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 자리가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 얀도 많고 얀도 저쪽에도 있고 뭉탱뭉탱이로 제 프로젝트들이 막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제가 에피소드 영상이 아니라 다음 주는 스페셜 에피소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열심히 뜨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